예, 저희가 준비한 4위인데요. 이 얘기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말입니다. 최재형 전 원장이 속전속결 입당을 하자 어제 윤 전 총장은 각자의 선택을 존중한다.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시선 집중을 위해서도 저렇게 한 사람이 밖에서 자기의 지지도를 유지하면서 끌고 가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 될 수가 있어요. 조금 다른 형태보다가 움직일 것 같으면은 지금보다는 더 나은 지지도를 갖다가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는 봐요. 윤석열 총장이 빨리 자기를 갖다가 서포트해 줄 수 있는 팀을 빨리 구성을 해야 돼요. 최재형까지 탔으니까 다 탄 거지. 외부에서 탈 사람은 내가 보기에 끝난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여러 기사 제목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목이 좀 눈에 띄었어요. 네. 경선 버스 최재형 탔으니까 끝이다. 이런 전망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버스는 직행버스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중간에 정류장도 있을 수가 있다. 일단 출발은 하겠지만 이게 바로 직행으로 대선으로 가는 것보다는 중간에 정류장에 걸쳐서 갈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 상황이 있는 건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그동안 메시지를 쭉 이렇게 보면요. 뭔가 이분이 상당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를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윤 전 총장을 별의 순간이 왔다라고 이제 굉장히 띄우시다가 그 이후에 윤 전 총장과 상당히 이제 비난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상대로 해서 이분이 뭔가 내각제를 하고 싶은 거 아닌가 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오늘은 이 두 사람 다 이제 아니고 이제는 김동연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세력 교체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정권 교체라는 거는 현 대통령자에서의 정권이 교체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 세력 교체는 이 헌법이 바뀌는 거죠. 시스템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즉 개헌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쭉 보면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꿈은 결국은 본인이 미는 후보가 자기의 어떤 대선 구도에 있어서 뭔가 개헌을 어떤 이 국민들 앞에 내걸고 하는 후보를 본인은 밀겠다라는 게 이제 분명하게 의사를 표시한 걸로 봐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두 후보는 이미 이제 지나갔고 이제 남은 이제 지금 현재 김동연 부총리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밀겠다. 자, 그런 구도에서 보자면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이 버스에 타는 게 타당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버스는 다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단 출발은 그렇게 하더라도 정류장이 있을 수 있다. 그 정류장에 탈 수는 있다.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말이 어떤 면에서 한편으로는 맞지만 또 한편으로 진전이 되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김근식 교수님, 저희가 왜 단순히 정치 원로라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말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사실 김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 교감을 한다고 전해지고 있으니까 경선 버스 최재형 탔으니까 끝이다. 그러면 윤 전 총장은 경선 버스를 안 타는 건지 나중에 타는 건지 아니면 이현정 의원님 말씀대로 완행은 있는 건지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전 위원장 사이에는 상당히 그 깊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럴 때 이제 약간은 지금 결이 다른 이야기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경선 버스에 탈 필요 없다라는 김종인 위원장의 말과 윤석열 총장도 결국은 대선 플랫폼이라는 국민의힘에 들어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준석 대표가 그럼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인데 저는 충분히 같은 다른 이야기지만 같은 지점을 저는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 이현정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칭찬했다가 검찰총장 출신이 바로 대통령이 된 적 없다라고 또 굉장히 깎아내렸다가 그랬었죠. 지금은 상당히 평정심을 유지하고 서포트를 잘 할 수 있는 팀을 받아들이고 감독을 잘 모시면 된다. 그리고 지지율만 유지된다면 굳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바깥에서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가능성을 여전히 두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 측면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11월 달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선출되는 그 이전까지만 들어오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도 단일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지율 유지가 관건이고 지지율 유지는 내 말을 잘 들으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말한 것처럼 대선 플랫폼으로서 국민의힘에 결국 합류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것처럼 8월 말 9월 초에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11월 달에 경선이 끝나기 전이라도 사실상 들어올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명이 같은 이야기를 서로 다른 결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결국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어드바이스를 받으냐에 따라서 저는 그 향후의 그림들이 저는 그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조언을 또 받느냐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 이 보수 야권의 대표 주자인 윤석열, 최재형 이 두 사람을 향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정치라는 게 항상 그런 거예요. 밖에서 때는 근사해 보이지만 안으로다 들여놓고서는 그 다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막연한 소리만 해가지고서는 내가 보기에 일반 국민이 설득을 할 수가 없다고. 그동안에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지금은 뭐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갖기 때문에 초창기에 나타난 지지도 하나만 갖다 가지고서 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 두 사람을 평가하는 점수가 또 꽤 짰습니다. 그중에서 사실 최재형 전 원장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직접적으로 평가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여기 보면 국민의힘 입당 순간 꽃가마는 끝이고 울타리가 필요해서 입당한 곳이고 감사원장 시절부터 정치 생각을 했다 뭐 이런 평가를 좀 했습니다. 일단 최재형 전 원장은 국민의힘에 빠르게 입당하는 걸로 선택을 했는데 이 입당하는 순간에 어쨌든 이른바 n분의 1이 되는 것이죠. 국민의힘의 다양한 주자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이고 최재형 전 원장은 사실 뭐 인지도도 낮지만 조직력이나 세력이 없는 거고 정치 경험도 없습니다. 당연히 어떤 정책적인 정무적인 능력에 대한 검증 이런 부분도 진행된 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전 위원장의 진단에 저는 동의하는 편인데 어쨌든 지금부터 새로운 가시밭길 이 들판에 이제 최재형 전 원장이 선 그런 상황이어서 어쩌면은 지금이 가장 이 피크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예. 이 반면에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그동안에 쭉 해오는 걸 보면 어떤 이 울림 있는 메시지라든지 그런 행보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무적인 정치적인 능력 있는 이런 좀 참모진의 보강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김동연 전 부총리 관련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야기한 그 맥락을 전체적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은 지금 야권 전체의 판을 키우는 그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 이게 뭐 최재형 전 원장이 들어오는가 아닌가 언제 들어오나 이런 부분보다도 야권 전체의 판을 어떻게 하면은 키울 수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특히나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김동연 전 부총리의 선택이 만약에 여권을 선택하느냐 야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핵심적인 추후 자체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여권 사람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접촉면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김종인 전 위원장은 야권으로 기정사실화해 가면서 이제 김 전 부총리에게 좀 점수를 주어가면서 야권의 그 울타리에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싸움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국장님 그런데 만약에 정말 김동연 전 부총리가 여당으로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도 일단 여당은 여권 그 대선 레이스가 예비 경선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은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서울시장 관련해서 그 조정훈 의원 시대 전환에 조정훈 의원 출마했다. 나중에 이제 단일화를 통해서 여권 지지를 했지 않습니까? 예. 조정훈 의원과 김동연 전 부총리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보통의 관계가 넘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도 장외에서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면서 정치 교체, 새로운 정치 얘기하고 제3세력으로 활동을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여권과의 후보 단일화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마치 윤석열 전 총장이 장외에 머물다가 막판에 국민의힘과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아직은 좀 그런 부분의 가능성도 저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나. 민주당으로 갈지 국민의힘으로 갈지 아직은 단언할 수 없다. 김동연 전 부총리가. 어찌됐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김동연 전 부총리를 향해서 우리나라가 당면한 현실 인식이 아주 잘 돼 있다. 국민의 인식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두 법조인보다는 이 변호사님.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가 봤을 때 경제 전문가의 현실 인식이 더 좋다. 일단 이런 평가는 내린 겁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한 건 뭐 최근의 일은 아니고요. 지난 봄부터 저도 전해 듣기도 했거든요. 뭐 아하. 경제신문의 이제 논설위원들이나 아니면 기업 관계자들한테서 그런 전언을 전해 듣기도 했었는데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좀 전에 이제 송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권의 판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게임을 전체 판을 보고 그 노력하는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 호남 벌쪽 출신이고 이제 법조인 집안이죠. 그래서 그 같이 옛날부터 알던 분들의 얘기로는 이제 그 정치 경험이 있는 그 호남 벌쪽 출신들의 얘기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은 소신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뭐 정치 제도에 대한 본인의 소신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소신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지금 그 19일인가요? 정식 출간을 한다는데 김동연 전 부총리의 책 제목이 대한민국 금기 깨기예요. 근데 거기서 내용이 분권형 대통령제 그리고 대통령과 뭐 그 총선 임기를 맞추고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개헌을 하기 위해서 다음 대통령은 임기 절반을 포기하는 각오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책 내용에 나온다고 한국일보 보도가 떴거든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다음 네. 대선, 다음 대통령은 임기를 2년 정도만 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얘기죠. 각오로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와서 그래서 그리고 지금 최근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현실 인식이 잘 돼 있다.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김동연 전 부총리한테 3년 전부터 경제 대통령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준비해보라고 했는데 준비가 잘 된 것 같다. 이런 인터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야권의 판을 키우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시도가 있을 수 있지만 야권은 인재가 풍성해 주는 게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로는 여권에 갈 가능성은 조금 더 낮지 않나 싶습니다. 예.